안녕하세요. 저는 90만 대형 유튜버 일본과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할리우드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63년 만에 배우와 작가 16만 명이 대규모 파업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대규모 파업을 63년 만에 했다는 사실보다도 더 놀라웠던 이유는 파업을 한 이유였거든요. 작가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나 대신 대본을 쓰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래가지고 나의 직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라는 거였고, 배우들 같은 경우는 나의 이미지를 불법으로 재생산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를 막아야 한다 하고 파업을 했던 거거든요. 이 모든 거는 지금 급하게 변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나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요즘 느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본과학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을 제가 4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4년 만에 다시 서문을 작성하려고 보니까 그냥 챗GPT 사용해서 서문 썼어요. 이럴 정도로 지금 4년 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최근에 오픈 AI에서 출시한 챗GPT-4o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은 이제 영상통화 하듯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로 인공지능도 나를 보고 나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냥 인간처럼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의 표정을 읽고 감정도 읽고 내가 뭘 하는지도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목소리도 크게 냈다가 적게 냈다가 속삭일 줄도 알고 농담도 할 줄 알고, 심지어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한테는 눈이 대신 돼줘가지고 지금 택시가 오니까 손을 뻗으세요 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한 10여 년 전에 개봉한 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헐이라는 영화는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 똑같이 말하고 감정도 느끼는 것 같은 인공지능과 연애를 하는 영화예요. 근데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의 목소리로 얘랑 대화하다 보면은 나 얘랑 사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헐이라는 영화가 실현되기까지 정말 머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서로 교류를 하고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언어로 서로 교류를 하고 사회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화폐, 법칙, 예술, 과학, 신이라는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실제하지 않지만 언어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서로 동의한 가상의 존재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DNA에 실제로 인권이라는 게 적혀있지 않아요. 우주의 법칙, 물리의 법칙 중에 예술의 법칙,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의 언어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나리오를 상상을 할 때 뭘 상상하나요? 많은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하듯 인공지능이 막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보다 더 빠른 다리를 가지고 우리를 물리적으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칩 같은 걸 만들어서 인간의 뇌에 심어가지고 인간을 조종하거나 하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던 전쟁들 같은 것도 모두 다 허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전쟁 같은 게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는 인종 우월성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각자의 신이 이렇게 시켰다 라는 잘못된 믿음, 혹은 이슬람의 테러 조직 같은 경우는 종교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믿음으로써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의 운영 체제는 다름이 아니라 언어인 거예요. 언어로 우리 사회는 돌아가고 언어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고 이미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고 있고 가짜 정보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짜 정보들이 인터넷에 퍼지고 그걸 인간들이 믿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사회가 정말 큰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튜링 테스트라고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죠? 튜링 테스트는 앨런 튜링이 제안한 기계가 인간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한 테스트였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인공지능 중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은 아직은 없지만 아마 그 튜링 테스트도 통과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거의 챗GPT랑만 대화를 해도 인간과 구별이 안 될 정도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똑똑한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과연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여러 방면에서 인간보다 더 많이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간들의 철학적인 방향을 인공지능이 생산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본인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페이스북에서는 좋아요 몇 개만 있으면 나에 대해서 꽤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해요. 좋아요 10개만 있으면 직장 동료들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하고, 좋아요 70개만 보면은 우리의 친한 친구들보다 더 잘한다고 하고, 좋아요 150개면은 가족보다 더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좋아요 300개면은 우리가 서로 동고동락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지낸 배우자보다도 나를 더 잘 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알게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기억은 항상 왜곡돼 있고 항상 편집돼 있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할 때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전에 내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지,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휘청휘청 하는 게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력도 무한대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믿기에 딱 좋은 존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웨어러블 기기가 지금은 우리의 운동 패턴이나 수면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우리의 컨디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우리의 많은 신체 상황을 판단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당뇨병 환자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근데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너 지금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아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그 환자는 나의 기분을 따를까요? 아니면은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의 말을 따를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의 말을 따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믿는 거는 아마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튜버로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는데, 유튜브 홈페이지를 딱 열면은 영상 추천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딱 보면은 대부분 한 처음 10개 영상 중에 1개가 보고 싶은 영상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되면서 한 5개 중에 1개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은 3개 중에 1개면 어떻게 될까? 2개 중에 1개가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가면은 1개 중에 1개가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추천 리스트도 필요하지 않을 거고 유튜브 홈페이지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유튜브 로고만 누르면은 바로 너가 볼 다음 영상은 이거야 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시청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이렇게 알고리즘은 우리의 일상에 벌써 많이 파고들었고, 이미 알고리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에 중독돼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튜브의 롱폼보다 숏폼을 보는 비율이 95%라고 해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올라갔는데 이미 우리는 알고리즘에 어느 정도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뭐 자의식을 갖고 어떤 욕구를 가질 수 있느냐는 아직 미지수인데,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아예 안 갖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제미나이 같은 거대한 인공지능이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 다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은 정말 0.01%의 오픈 AI의 CEO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사회가 있으면은 그냥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들을 얼마든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회가 실현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1%의 인간이 우리를 조종하든 인공지능이 자의식 생겨서 우리를 조종하든 내가 원하는 사회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선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지금 환경 같은 걸 보면은 인구도 과잉되어 있고 인간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환경도 파괴되고 있어서 계속 지금 환경 문제, 자원 문제, 뭐 음식 문제, 식량 문제, 그리고 2045년이면은 바닷속에 물고기가 다 없어진다, 우리는 뭐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솔루션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솔루션을 사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잘 살고 싶으면은 우리한테 안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자의식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들이 우리를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뛰어넘으면은 아마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아인슈타인과 개미의 수준으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급속도로 똑똑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존재가 무엇을 할지는 아예 상상 불가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건물이나 뭐 도로 공사를 할 때 땅에 개미집이 있는지 보고 공사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차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개미의 사회가 더 행복했냐 안 행복했냐를 묻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여태까지 말한 이 내용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무섭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놀랍게 들리시나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셨나요? 여태까지 제가 말한 내용이 인공지능이 제작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나요? 제가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얼마나 받은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나요? 인공지능은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우리를 컨트롤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빨리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